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박은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늦은 순서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스마트 관광의 변화와 향후 전망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정화 여부에 의해 기업의 존폐가 갈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 여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이 디지털 전환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인생에는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수업을 듣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도 다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보기가 점차 어려운 이 시대에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화두가 되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관광이 둘 다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마트 관광도시 이 책에서 이 두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요. 이 개념을 빌려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즉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의 기술을 개인의 관광 경험에 적용하는 단계는 스마트 관광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이 조직적으로 확대될 때 스마트 관광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디지털화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전파될 뿐 아니라 글로벌화될 때 스마트 관광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스마트 관광의 차원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스마트 관광의 주요 핵심을 위주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을 다시 정의해보면 스마트 관광에는 통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통합적인 노력에는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선진화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경험과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관광이란 더 나은 여행 경험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스마트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되는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선진화된 분석 도구, 그리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명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는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레포트를 출판했는데요. 이 레포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레포트에서도요, 생성형 AI와 같은 선진화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과 AI 발전에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옐프 데이터라는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리뷰 사이트에서는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15만 개의 업장에 700만 개에 육박하는 온라인 리뷰와 사용자 데이터셋을 정말 통 크게 공유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한 데이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유명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만 공유돼도 우리는 전 세계 유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의 공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와 머신러닝 커뮤니티인 케글에서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옐프 데이터셋을 활용한 샘플 코드가 약 250개 정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개를 캡처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옐프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결과를 내는 전 과정을 포함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실용적인 경우가 많아서 바로 산업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질의 데이터가 공유되면 저희는 전 세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공모전에서는요, 한국관광공사 투어 API와 카카오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PI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API란 일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 허용된 만큼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웹크롤링이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선 굉장히 복잡한 코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나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요.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어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 API의 데이터를 접속하시게 되면요. 공공데이터 포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오픈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고 실무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어 AP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주소의 역할을 하는 URL 정보와 패스워드의 역할을 하는 사용자 인증 정보가 필요한데요. 한국관광공사 투어 API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활용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패스워드의 역할을 하는 개인 API 인증키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주소의 역할을 하는 URL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후에 파이썬으로 넘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개인 API 키 인증을 입력하신 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은지 그와 관련된 정보만 입력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코드를 넣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 주시면 이 전체 코드가 담긴 파일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기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사실 수정해야 되는 문장은 딱 4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소의 역할을 하는 URL 정보 웹페이지에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키에 대한 정보,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이 정보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정도 바꾸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필요에 맞게 이렇게 포맷에 맞추어서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관광 데이터 랩을 통해서도요, 정리된 데이터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이썬이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만약에 빅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일일이 클릭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100번, 200번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사실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 수집 과정을 저희가 코드로 기록해 놓게 되면 과정에서의 오류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의 재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시간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코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원 훈련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관광 데이터를 이해하고 산업에 필요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AI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 전문가들이 왜 디지털 역량, AI 역량을 길러야 할까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경우에는요, 기술적 역량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개인의 코어 컨텐츠가 없다라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으실 수 있겠죠. 호텔 관광 전문가분들은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I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넘어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부분입니다.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호텔 관광 전문가 이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한국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즉 그들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AI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에는 파이썬이 적합하다고 하고요.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R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둘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만 사용해도 웬만한 분석은 사실은 가능하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신다라고 하시면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어떤 조언들로 미루어 봤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을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그 경험이 조금 더 유의미하고 소중하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AI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리소스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GitHub과 같은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 개발된 기술과 튜토리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성과가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관광 데이터에 적용했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개발된 기술을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GitHub에서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즉 감성 분석으로 검색한 결과 약 9만여 개의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와 함께 코드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이해만 있다면 코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쉽게 수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챗GPT의 발전도 기술의 허들을 크게 낮춰줍니다. 챗GPT에 파이썬으로 그 결과 관광지역과 관련된 주요 토픽 30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관광 제약을 여행 단계별로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활동과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토픽을 발견했었을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연구 주제를 저희가 관광 제약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토픽들은 이게 왜 관광 제약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활동들이 관광 제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활동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약으로 인지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일상적인 이런 쇼핑과 같은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기내에서 어떠한 지루함을 줄여주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소음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지된 제약의 범위가 다르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오히려 즐거웠던 그런 일상의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자 아픔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의 감정들은 결국에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열심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는요, 장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고 더욱더 다양한 니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라는 제헌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애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면 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동영상이 계속적으로 추천 동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요지는 이런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이제 사회에 어떤 적극적인 변화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아이의 담당 교사라면 어떨까요? 제 업무는 이미나 너무 과중한 상태이고요. 관련된 법률이 없어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쩌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식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식 사이의 격차는 장애를 가진 고객을 상대하는 우리 관광 종사자분들도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텔, 호스텔 등 숙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디서빌리티 장애를 키워드로 하여 관련된 대화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사자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장애를 가진 고객에 대한 종사자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고객에 대한 종사자 경험만을 추출하여 그들의 경험들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장애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12개의 토픽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를 다시 시설, 안내견, 예약, 건강과 안전 이슈, 고객 서비스, 비용 및 유지와 관련된 6개의 카테고리로 재그룹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견된 토픽을 고객 서비스 제공 단계, 즉 고객이 도착하기 전,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단계, 그리고 투숙하는 단계, 체크아웃하는 단계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주요한 이슈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주요한 결과들을 위주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내견으로 불리는 서비스팩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안내견 제도에 대한 오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본래 호텔에서는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훈련되지 않은 반려견을 안내견으로 속여서 추가 비용 없이 체크인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권리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안내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서비스 덕 같은 경우에서는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안내견이고요. 이모셔널 서포트 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둘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호텔 종사자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안내견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리고 법적 안내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과 체크인 시 관련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리고 요즘 로봇을 통해 체크인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약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특히나 온라인과 OTA를 활용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온라인과 OTA를 통해서 호텔을 예약할 경우 장애인 룸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호텔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그 룸을 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결국에는 종사자의 감정 고갈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OTA 서비스에 장애인 객실 예약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호텔에서도 OTA에 장애인 객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 궁금증과 갈증이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 혼자는 절대 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신 산업 전문가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산업의 문제들이 굉장히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이런 산업이 가진 고민을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 초반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스승님은 제가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호텔 관광학 박사 과정 중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같은 학교의 경영학과 MIS 전공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커리어 페어에서 산업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산업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산업이 가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셨고요. 이에 맞추어서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수업을 업데이트하시고 산업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수업을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이제 매 학기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서 그 수업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교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산업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산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산업의 전문가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제 진심을 담아서 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